네, 이제 계속해서 6번. 해외 투자에 수반되는 환위험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제 이 해외 투자에서의 환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건데, 핵심은 뭐였어요? 환위험 관리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적극적 환위험 관리보다는 소극적인 환위험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203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양가로 1번에 환위험 해칭 전략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관련돼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문제를 조금 봐볼게요. 볼게요.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3개 잘못됐고 하나 맞았다. 1번 볼게요. 통화 파생에서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것은 통화 선물이다. 자, 우리가 환위험에서는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선물안이에요. 선물안이 그 해외에 있는 특히 환위험을 해지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선물안과 관련된 내용들은 파생 상품에 넘어가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장외 파생 상품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선물안 장외 파생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잘못됐고요. 2번 파생 상품을 이용한 해외 투자의 환위험 해지는 투자 대상국 통화를 매도하는 것이다. 이제 이 보기 2번인데 보기 2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2번을 풀기 위해서는 3과목에 있는 매도 해지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데 요거 쉽게 한번 바라봐 볼게요. 자, A랑 B예요. 한국이고요. 미국이에요. 제가 이제 자꾸 미국을 갖다 쓰는 건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외 투자의 환위험을 해지하겠대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한국에 예를 들어 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출기업. 그럼 이제 한국에서 그 달러당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원어치를 갖다가 팔았어요. A가 B에다가. 그럼 1,000원어치를 갖다 팔면 이게 수출이 이제 배 타고 간다 이거예요. 배 타고 가면 한 2달 있다가 미국에 도착을 할 건데 미국에서 2달 후에 물건을 딱 내리고 나면 이제 물건이 제대로 왔나 안 왔나 한번 확인해 보고 제대로 왔으면 검수 끝나고 2달 후에 여기다 입금해 줄 거예요. 1달러. 그렇죠? 그럼 이제 1달러를 한국에서 받아갖고 은행 가서 환전해갖고 1,000원에 바꿔서 이 1,000원으로 뭐 제조비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마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수출과 관련되어진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낼 때는 분명히 달러당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어요. 이거 1달러에 팔라고 그러지 얘는 한국의 환율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물건 하나에 1달러에 살게. 1달러에 좀 보내줘봐. 그러면 지금 달러당 1,000원이니까 딱 맞아요. 또 보냈는데 2달 있다 도착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겨요? 시간이 생겨버리니까 여기 있는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2달 있다가 두 가지로 변하는 거예요. 이 1,000원이 달러당 1,000원이 1,5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5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달러당 1,500원이 되면 이거 지금 장사하는 사람 완전 땡큐 된 거죠. 그렇죠? 1달러 받아갖고 원화로 바꿨더니 얼마? 나는 1,000원만 받을 줄 알았는데 1,500원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지금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500원이 된다면 환율이 하락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인건비, 원재료 값도 안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래버리면 A는 파산을 하겠죠. 그럼 언제 해지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때 해지하는 거예요. 1,000원에서 얼마로? 5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보통 해지를 해요. 얘는 실은 이번 문제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문제상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외 투자에서의 환위험 해지는 반드시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만 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되죠? 가격 상승도 해지해야 될 가능성들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 풋옵션을 거래하고 있었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리스크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산재하지만 요 보기 2번을 풀 때는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럼 이제 가격 하락 시에 위험을 피하는 거죠. 요거 파생 상품에서 제가 매도 해지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 하락 시에 주로 하는 게 어떤 해지 방법이에요? 그렇죠? 매도 해지 방법이에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를 치시고 3과목의 파생 상품에서 나와 있는 해지 파트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이거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아무튼 간에 핵심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면 매도 해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한다? 통화를 갖다가 매도한다. 이래서 매도 해지예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는 프로세스 상에서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위험을 피하냐, 가격이 올랐을 때 위험을 피하냐 이거예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죠. 그럼 가격 하락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가격 상승 시에 위험을 회피하려면 매도가 아니라 그렇죠. 매수 해지하는 거예요. 가격 상승 위험은. 거꾸로요. 수출 기업이 아니라 수익 기업들은 물건 받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보내줘야 되니까. 이때는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한국 돈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수 해지하냐 매도 해지하냐는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바라봐서 2번은 뭐를 기준으로 가격 하락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 기준으로 매도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예. 3번 현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환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파생에 투자하는 게 이런 선물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리스크를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현물은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4번 투자관리 차원에서 환위험을 항상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환위험은 국제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요. 환리스크, 환율 변동도 기회의 일종으로 잡아요. 수익을 주식 수익률에 환율 수익률 2배로 얻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요. 항상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교재 이제 조금 더 한번 봐볼게요. 교재 보시면 그 203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에 있는 내용 조금만 보세요. 국제투자펀드의 환위험 해지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환위험 해지를 거의 하지 않거나 환율이 한 방향으로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분 해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이는 국제투자펀드가 환율 변동을 위험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의 원천으로 보고 있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환위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환위험 해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얘기요. 앞서 설명드렸던 보기 4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제 요 6번은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학습을 해보시면 해외 증권 투자 파트는 아무래도 학습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이유는요. 요 부분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앞서 나와 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에서 동시에 출제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들만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학습을 하는 순서를 잡을 때 분산 투자를 반드시 먼저 듣고 여기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좀 수월해지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